자꾸 그게 생각이 나요. 뭐 돼? 학시 뭐 이런 거 오늘 좀 많이 좀 해주세요. 네. 너 뭐 돼? 이거요? 그래도 김유정 의원님이 해줘야 너 뭐 돼는 어떻게 하죠? 너 뭐 돼? 학시 이거죠. 완전히 지금 그거예요. 아니 윤석열이 원래 체포영장 발부가 마땅한데 특검에 나가서 열심히 조사를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조사 잘 받아라 하고 기각을 해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오겠다라고 했는데 뭐 뜬금없이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 그래서 그 전에 시간도 9시까지 나와. 그러니까 10시에 나가겠다. 아이 그거는 제가 이해가 됐어요. 못 일어나니까 그 시간에. 근데 지가 또 그럴 처지가 되는가 싶은데 지하로 들어가게 해달라. 그 지금까지 그 불쌍한 대통령들 있잖아요. 전부 다 조사받을 때 지하로 들어간 적이 없어요. 지하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그러면 안 나가. 아하. 아니 김유정 의원님. 네. 또라이 아니에요? 또라이죠. 저희가 뭐 익히 이미 계엄을 통해서 내란 사태 때 다 목도한 바가 있고요. 9시에 출근도 안 되는데 뭐 특검 출석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100번 양보해서 특검도 시간은 그래 10시에 나와 이렇게 조정은 됐죠. 그런데 지금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굳이 왜 지하 주차장을 고집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 이미 내란 재판 할 때 다 그냥 밖으로 나와서 출석하고 나오고 하는 게 다 공개가 됐잖아요. 물론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은 안 했습니다. 좀 비켜보세요. 저 지지자들 좀 보게. 이 정도 얘기는 했지만 어찌됐거나 다 이미 공개됐고 누가 본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굳이 왜 지하를 고집하는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또라이 수계로 제가 명명을 하고요. 그런데 지하로 안 돼라고 했는데 이제 28일 날 어떻게 결론을 낼지 본인이 좀 생각을 해야겠죠. 일단 오늘 아침에 입장을 바꾸기는 했어요. 그것 받아들이고 나오겠다라고 했다면서요? 예, 네. 근데 그것도 좀 웃기죠. 뭐 자기가 자진해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불러서 나가는 건데 네. 그래? 뭐 니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그냥 얼굴은 보여줄게 뭐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또라이 앞에다 상자를 붙여야 돼. 상또라이 같은. 그리고 초등학생도 안 할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했으면 아마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왕따 당할 정도의 상황인데 저는 여전히 41%가 김문수를 지지했던 41%의 지지가 자기를 지지하는 것으로 상황을 오판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 길은 뻔하거든요. 이건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란 우두머리 범죄는 저는 유죄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진술은 차고 넘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본인은 청명해 죽나 한식해 죽나 마찬가지 상황인데 청명이 오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상황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은 가면 갈수록 국민들에게 본인의 얼굴을 비침으로써 본인의 상황이 어떤 건지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전 그래야 되는 상황에 돌입했다는 생각이 들고 특검이 좀 이번에는 좀 매몰차게 속도감 있게 밀어붙여야 된다. 왜냐하면 170일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할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박영식 앵커님 상태가 갈수록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언제 제일 막 넘어오려고 그러냐면 법원에서 재판 받고 나올 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검찰총장 시절의 자신 그리고 대통령일 때 자신의 그 모습을 잊지 않고 그 옛날의 영광 속에 여전히 갇혀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맹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덕적 본성이 결여된 자를 인간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 인간인 사람들끼리나 토론하고 정상적인 얘기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정신인 사람들끼리 제정신이 아닌 자를 분석하려고 드니까 그럴듯한 얘기를 저는 뭐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동물도 자신이 죽어갈 때쯤 자신이 죽을 곳을 찾아서 음습하고 축축한 곳을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지하주차장을 그렇게 원하는 걸 보니까 앞으로 자신이 어둡고 축축하고 지하 공간 같은 곳에 갈 거라고 본인도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자꾸 지하주차장을 원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조은석 특검 쪽에서 굽히지 않는 자세를 일단 보여줬기 때문에 과연 내일 오전에 나와서 뭐라고 또 어떤 태도로 어떤 역스러운 모습으로 나올지 한편으로는 또 기대도 됩니다. 아니 근데 제시하는 조건이 좀 어이가 없긴 해요. 나 지하로 가게 해주면 밤 늦게까지 나 조사하는 거 받아들일게. 그러니까. 아니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아니 뭐 특검하고 내고합니까? 아까 아니 그걸 뭐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뭐 아니고. 콜 뭐 이러는 거예요? 받고 야간 조사 뭐 이런 건가요 지금? 아니 근데 수용한 것도 아니에요. 앞에까지 가볼게 일단. 그렇게 간 다음에 또 여기서 이야기했더라고요. 내보내가지고 그것까지는 가겠다던데. 네, 협상을 해볼게. 그래서 그럼 안 내리고 돌아가겠다예요? 협상이 되면 지하가 아니면 나 돌아갈 거야? 그것도 되게 웃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초등학생 놀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공개를 해야 된다는 이유를 본 게 뭐냐. 어떤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요. 윤석열이 걸어가다가 어떤 장면을 딱 보더니 흠칫 놀래요. 놀란 장면을 보니까 해병대들이 나와서 이게 손 팻말을 들었는데 거기 써 있는 게 뭐냐면 사형이라고 써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놀라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을 봐야 된다. 맨날 그 일부 나와 있는 지지층만 그 보니까 사형 보고 놀랐다고? 살짝 놀랐어요. 얼굴 표정이. 아이 그거 못 봤어. 그때 표정도 네. 이렇게 그냥 하느라고 뒤에 윤어게인하고 거기 도출해가지고 뒤에 사형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걸 보고도 웃던데? 살짝 놀라는 화면이 나왔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저런 장면을 많이 봐야 된다. 그 앞에 나와 있는 지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진짜 적은 소수일 뿐이고 압도적 다수는 응징당하기를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공개적인 장소에서 얼굴 비치고 수사받으러 들어가게 하는 장면들을 저는 특검이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저 특검이 초반부터 기싸움에서 징계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기싸움한다고 봐요. 이겨야죠. 특검이 무조건. 기싸움. 김용남 의원님 아직 안 오셨나요? 나 그거 물어보고 싶은데 10시, 9시까지 나와라. 그런데 나 10시에 나갈란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기다려야 되나요? 뭐 그거는 어떻게 안 되나요? 아니 일단 그건 수용을 해줬어요. 10시까지 나와라? 네. 봐줬어요? 네. 어. 시간은 10시 오케이 해줬어요. 근데 지하 주차장 고집하는 거 안 돼. 그건 안 이렇게 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내일 또 와가지고 뭐 일단 변호사 보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법원에서 그 체포영장 기각한 사유가 딱 하나였잖아요. 특검 나간대. 그러니까 일단 기각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 가지고도 저는 다른 군이나 경찰에 지금 구속돼가지고 재판받는 사람들하고 형평성을 비교하더라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 자체로도 지금 이 사법부가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이렇게 되고 지하로 안 가면 나 못 가, 못 나가 이렇게 되면 다시 이제 체포영장 청구해야죠. 그러면 뭐 이거를 기각할 방법이 없잖아요. 당연히 청구가 그 영장이 나올 텐데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토요일 날 출석을 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영장이 나온 상태에서 이 조사를 받게 되면 48시간 조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영장이 기각된 상태에서 나가니까 굳이 48시간에 얽매일 필요는 또 없게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특검에게는 이 괜찮은 거죠. 조사를 조금 더 길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아무튼 내일 모레 내일 태도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목적은 구속되지 않는 것. 체포영장을 발부받게 되면 당연히 구속으로 이어질 거라는 거를 본인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은석도 윤석열을 알고 윤석열도 조은석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체포를 당하게 되면 바로 구속으로 이어질 거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라는 것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것이 지금 윤석열 측과 김건희 측의 가장 지대한 목적이다. 가장 큰 목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조은석 특검이 그냥 순순하게 넘어갈 특검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마도 구속 사유가 발견이 되는 즉시 구속영장으로 저는 청구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이 보는 프레임 자체가 언론에서 보도할 때 윤석열의 뭐 한수 그리고 특검의 뭐 기싸움 뭐 이런 식으로 이른바 이제 벌시스 보도를 하는데 이런 걸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수사기관과 어디 내란범 따위가 같은 격으로 다뤄지고 있다라는 거를 본인도 알고 있어요. 저는 이제 언론이 이런 식으로 보도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가 뭔데 나오라면 나와서 조사 받아야지. 본인이 아직도 뭐가 되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뭐 돼요? 그러니까요. 너무 돼 진짜 확실히 그냥 학시 곱하기 100번은 해야 될 것 같은. 아니 지금 이제 아직도 지가 이렇게 경호원 붙여갖고 다니니까 마치 뭐 되는 걸로 착각하는 것 같은데요. 왜 경호원 붙여주냐면 한번 상상해 봅시다. 북한에서 나쁜 맘을 먹고
윤석열을 납치를 해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북한에는 아마 진실의 방 이런 거 있을걸요. 그래가지고 국가 1급 기밀을 3년 동안 다뤘던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줄 수도 있으니까 그거 붙여주고 그러는 거지. 지가 뭐가 이뻐서 그걸 붙여주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김정은 원장님? 북한에 가면 헬멧 씌우나요? 헬멧? 헬멧 씌워서 그냥. 고모 수도 있고 다 그럴걸요, 진실의 방에? 그러니까 저는 너 뭘로 맞을래? 아니 옛날에 맞아봤잖아요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이제 골라라. 야구방망이도 있고 뭐 아 그 노상원 노상원표 야구방망이, 아버지표 고무호수 뭐 여러 가지 딱 해놓고 진실의 방에서 네가 원하는 거는 해주마. 그거 그러면 콜 뭐 이렇게 거기서 내고 하고. 그러니까 저 핵심은 조은석 특검이 유일한 잣대가 그럴 거예요. 윤석열을 구속시키다 마자 할 거예요. 만약 조은석 특검이 윤석열을 구속시키지 못하면 국민들이 그 특검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병을 확보하는 거고 세상에 내란 우두머리 범죄를 한 자만 밖에 나와서 세상을 막 돌아다니고 있고 그 아래 주요 임무 종사자들 같은 경우가 감옥에 있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닌 거죠. 정상적인 나라가 아닌 걸 만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주기현 판사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이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수사하면 안 돼, 재판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특검을 했는데 그 특검이 윤석열을 구속할 수 없다? 신병을 확보할 수 없다? 저는 그 순간부터 윤석열이 바라는 방식대로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청명에 죽나 한식에 죽나 그 길밖에 없는 것이고 조은석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걸 본인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특검으로서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알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 감옥에 있는 윤석열을 국민들이 확인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남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오시길 기다렸어요. 지금 우리가 또라이들의 대행진을 쭉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상또라이 윤석열하고 그다음 또라이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윤석열 관련해서 하나 좀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그거 하고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자, 내일 이제 뭐 나가니 못 나가니 지하로 안 하면은 못 나가니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일단은 나간다고 이제 했네요. 예. 뭘 여쭤보고 싶냐면 내일 만약에 나오면 조사를 하다가 곧바로 막 그 체포하고 구속영장 해가지고 집어넣고 이럴 수 있나요 혹시? 그 긴급 체포를 할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했어요. 불러서 조사하다가 혐의가 인정되거나 아니면 부인, 특히 이제 옛날에는 부인하면 너 이 시간부로 긴급 체포야. 그럼 똑같이 48시간을 데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체포한 상태에서 그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쳐서 발부 받으면 그냥 그날로 구속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인권 침해 소지가 좀 크다 그래서 긴급 체포를 자제하기 시작한 지가 꽤 됐어요. 그래서 요새는 원칙적으로는 소환에 불응할 때 체포영장을 받아라. 그래서 소환에 응하면 일단 원칙적으로는 그 불구속 상태에서 구속영장 재판을 받는, 그러니까 그 사전영장을 쳐라라는 게 그 기본 매뉴얼은 매뉴얼이죠. 그렇게는 되어 있죠. 그거 다시 부활하면 좋겠는데. 아니 근데 저는 안 그래도 예. 그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윤석열은 지금 조사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제대로 조사를 받은 적이 없어요. 없죠. 공수처에서도 계속 뭐 입 닫고 있었으니까. 공수처에 그 체포영장 발부 2차에 그 집행이 돼서 갔을 때도 사실상 진술거부권 행사하고 제대로 조사를 안 받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서울구치소에 들어간 다음부터는 아예 출정을 거부했거든요. 나 못 나간다, 구치소에서. 그래갖고 한 번도 조사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일 어쩔 수 없이 출석을 하더라도 제대로 답변을 안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조은석 특검이 원래는 좀 활성화가 안 돼 있지만 요새는 좀 자제하라고 해서 잘 안 하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긴급 체포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좋겠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나오라면 나올 것이지. 뭐 10시에 나가겠다. 지하로 가게 해달라. 뭐 이렇게 계속 말도 안 되는 상식에 어긋나는 요구 조건을 계속 내거는 속셈이 뭐라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나가기 싫거든요. 그런다고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사받기 싫은 거예요. 그게 깔려 있기 때문에. 아, 누구는 조사받고 싶어서 그렇죠. 받습니까? 근데 여태까지 그게 통했잖아요. 그렇게 막무가내로 어쨌든 조사도 안 받고 할 수 없이 이제 잡혀갔을 때 진술 거부권 행사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출정을 거부했는데 2달도 안 돼서 풀려났잖아요. 어쨌든 구속이 됐다가도. 근데 지금은 상황이 바뀐 거죠. 옛날에는 그게 통했잖아요. 여태까지는. 오늘 참 또라이들을 다 짚어볼 놈들이 많으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근데 부창부수라고 또 이 김건희 또 여기는 또 만만치 않죠. 오늘 퇴원했다고? 퇴원한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되게 지금 11시 20분이면 원래는 12시 전에 퇴원하죠? 그렇지 않으면은 또 하루 그 더, 비싼 예. 특실 병원비 또 더 나오니까. 네. 아침에 퇴원해야죠. 예. 그런데 또 여기도 또 뭐라고 그러냐면 비공개 소환을 또 요청할 예정이다. 그랬다고 하시네요. 뭐 여기는 뭐 내가 정하면 다 되는 겁니까? 똑같아요. 어떻게 된 게. 그동안에 그 소환 요청에도 한 번도 응하지 않고 본인들 마음대로 했잖아요. 이 김건희도 마찬가지로 대선에 영향 줄 수 있으니까 못 나가. 특검 발족했으니까 검찰 나가는 거는 의미가 없어. 그러다가 특검 발족하고 나니까 입원해버려. 그러더니 계속 안 좋다고 하다가 다시 이제 퇴원했는데 이제 비공개로 불러줘. 그럼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아니 지금 법 위에 군림하는 자들 아니에요? 본인들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뻔뻔하게 하는 거죠? 정말 이쯤 되면은 고개 숙이고 사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조사받고 진실을 얘기하고 반성하고 감옥 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뭘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두 부부에게. 빨리 근데- 집어넣어야죠, 둘. 근데 왜 벌써 퇴원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건희는 그렇다고 치는데 예. 서정욱 변호사는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증세가 악화됐다면서요. 본인이 나와서 그랬잖아요. 아이고, 저 김건희 죄송합니다. 여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했으니까 김건희 여사가 상황이 더 악화돼가지고 걱정입니다. 그랬는데 그 말 나오자마자 그 다음 날 저 나갑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면 증세가 원래 악화되면 병원에서 내보내나요? 서정욱 말을 믿어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 김건희가 병원에 입원한 이유는 증세 때문에 입원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안에 있어가지고는 사태 해결이 안 되거든. 빨리 나와서 변호사들과 협의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맞는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고 판단하니까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병원에 왜 들어갔느냐? 소위 수사나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니들이 나 비공개로 해주면 여러 번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것도 또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앞뒷방이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김건희 말에 대해서 특검은 신경 쓰지 말아라. 특검은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원칙대로 그냥 문제가 되면 데리고 가서 강제 구인해서 조사 수사하고 거기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서 만약에 이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들면 구속영장 청구하면 되는 거죠. 전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대한민국 사법부가 윤석열과 김건희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인 법의 평등이라는 원칙을 깨트리지 않도록 해주는 노력을 진짜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몇 차례 막 예견도 하고 투표도 하고 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가장 타율이 좋은 분이 바로 박영식 앵커님이거든요. 박영식 앵커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예. 김건희하고 윤석열하고 누가 더 먼저 구속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가 더 먼저 구속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요? 예, 뭐 저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의 어떤 목리와 이런 그 오만거만한 태도를 봤을 때 대부분의 이제 전문가분들께서는 윤석열이 더 조사를 먼저 받게 될 것이고 구속이 먼저 될 거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이미 김건희 특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수사의 경우에는 이미 대부분 검찰에서 수사를 했던 것을 넘겨받았고 진척이 된 사안이 많기 때문에 그냥 그러니까 이제 소환 요구에 불응하게 된다면 당연히 영장을 먼저 치게 될 것이고 윤석열은 가장 나중에 일단 구속이 되지 않을까. 뭐 연말까지 보는 전문가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김건희가 더 먼저 구속될 거라고 일단 보고 있죠. 김영남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아니 수사가 돼 있는 거는 김건희 쪽이 많은 게 사실이죠. 예. 근데 저는 조은석 특검의 성향상
선수를 뺏기는 거를 눈뜨고 못볼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 윤석열 구속이 더 빠르지 않을까? 아. 그렇게 예측해 이번에도 한번 봅시다. 마링님, 김건희 병원 안에서 담배 못 피우게 해서 태어난다는데요. 아, 그럴 수 심각한 그럴 수 그- 있습니다. 흡연자들은. 네, 그렇죠.